자, 이름 정의를 하실 거예요. 뭐를 이름 정의할 거냐면 여기 지역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D의 3셀입니다. D의 3셀 지역이라고 써져 있고 부산부터 쭉 밑에까지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씌우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을 때는 마우스 드래그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이게 한다면 하겠지만 정확히 하기 좀 힘들고 이게 만약에 막 200줄, 300줄 넘어갈 때는 이게 마우스로 끄는 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키보드 방향키 한번 이용해 볼게요. D의 3셀을 그냥 클릭을 하세요. D의 3셀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음이 안 좋으시니까 쓰면서 할게요. 자, 지금 D의 3셀을 클릭을 하셨어요. 그러면 D의 3셀을 클릭하니까 D의 3셀에 지금 셀 포인터, 초록색 글씨가, 초록색 줄이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키보드 방향키의 오른쪽 방향키. 키보드, 요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메모장을 옆으로 놓고, 예, 옆으로 놓고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뒤에 3셀 지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하면은 셀 포인터가 어디로 가요? 셀 포인터가 2의 3셀로 가요. 그래서 주문 상품으로 되어 있으시죠? 지금 뒤에 3셀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하니까 2의 3셀로 갔죠. 이렇게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셀 포인터가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걸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B의 3셀을 클릭해 볼게요. 자, B의 3셀을 클릭해 보세요. 자, B의 3셀을 클릭만 하세요. 그럼 B의 3셀이 지금 셀 포인터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요. 요 데이터의 주문 일자가 G의 3셀이잖아요. G의 3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치면 G의 3셀로 가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은 그렇죠. 근데 방향키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B의 3셀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만 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누르시면서요. 컨트롤 CTRL입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쳐보세요. 오른쪽 방향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향키를 여러 번 누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자, B의 3셀 클릭했죠?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탁 쳐보세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주문 일자로 갔어요. 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방향키가 뭐 하는 거예요? 셀 포인트를 움직이는 거죠.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B의 3셀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를 톡 치면은 G의 3셀 주문 일자까지 갔어요. 다시 B의 3셀 올라올게요. 컨트롤 왼쪽 방향키입니다. 그럼 다시 B의 3셀로 와요. 데이터가 많은 데서는 마우스로 클릭하다기보다는 방향키로 움직이게 돼요. 다시 B의 3셀이에요. 지금 셀 포인트 B의 3셀이에요. 컨트롤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셀 포인터 B의 107, B의 107, 107셀에 갔습니다. 컨트롤 아래 방향키 한번 하시니까요. 그러면 맨 밑으로 그냥 내려왔네. 셀 포인터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맨 위로 올라갈게요. 이때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려서 위로 올라가서 B의 3셀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컨트롤 아래 방향키 눌러서 맨 밑으로 왔다면 컨트롤 누르시면서 위에 방향키 한번 치시면 다시 어디로 간다? B의 2셀로 갈 거예요. B의 3셀로 가는 게 아니라. 왜 2셀로 가요? 이거 붙어 있어서 그래요. 붙어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비어있는 셀이 있었으면 비어있는 셀 전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엑셀에서의 방향키의 역할이에요. 자, 다시 B의 3셀 클릭해 볼게요. B의 3셀 클릭한 다음에 B의 3 주문 번호 있는데요. 아래 방향키 내려보세요. 그러면 셀 포인터가 이렇게 내려와요. 셀 포인터가 오른쪽 방향키 움직여 보세요. 셀 포인터가 움직여요. 이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다시 B의 3셀 클릭이에요. B의 3셀에 셀 포인트 있으셔야 돼요. 컨트롤 컨트롤 지그시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 톡. 어디까지 내려간다? 그 데이터의 끝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컨트롤 아래 방향키는 뭐다? 데이터의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비어있는 줄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요.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위에 방향키 할게요.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맨 위까지는 못 올라가는 게요. 맨 위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B의 3셀까지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보통 제목 표시줄, 제목줄 있으면 제목줄에서 한 줄 띄어서 보통 데이터 쓰는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밑에다가는 안 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컨트롤 방향키로 움직입니다. 이 정도 하시는 것만으로도 엑셀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데이터가 막 200줄, 300줄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막 마우스를 바퀴 막 돌려갖고 클릭하는 사람하고 컨트롤 방향키로 한번 딱딱딱 움직이는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죠. 그럼 이번에는요, 컨트롤 방향키가 아니라 시프트 방향키를 한번 이용해 보실 거예요. 다시 B의 3셀 클릭을 하세요. 이번에는 시프트 방향키입니다. 시프트 누르면서 오른쪽 방향키를 같이 눌러볼 거거든요. 아직 키보드 할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B의 3셀을 다시 클릭할게요. 주문번호 클릭하겠습니다. 왼손 문제 시프트에 얹고 계시고요. 계속 누르고 계시면 안 돼요. 키보드 망가져요. 시프트 얹고 계시죠. 오른손은 오른쪽 방향키에 얹고 계십니다. 지금 누르시는 건 없어요. 시프트를 이제 지그시 누르고 계세요. 이제 누르세요. 손 떼지 마세요. 오른쪽 방향키를 톡 쳐보세요. 그럼 블럭 씌워지는 거 보이세요? 시프트 방향키가 블럭이에요. 자, 한글 문서 작성할 때도요. 클릭 시프트 클릭은 블럭이거든요. 아, 시프트가 블럭이에요? 네, 블럭이에요. 아, 이거는 컴퓨터에서 거의 기본 규칙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B의 6셀을 클릭해 볼게요. B의 6셀이면 숫자 3 있는 데입니다. 3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기 G의 6셀까지 한번 블럭 씌워 볼게요. 시프트 누르면서 오른쪽 방향키 톡톡톡톡 쳐보세요. 그러면은 1월 5일까지 이렇게 블럭 씌워졌어요. 빈셀 다시 눌러볼게요. 물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가까운 거는 선생님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결합해서 많이 써요. 어떻게 결합을 많이 하냐면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시프트 컨트롤 방향키보다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로 많이 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B의 3셀을 클릭할게요. B의 3셀 주문 번호 써져 있는데요. 클릭이에요. 누르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컨트롤과 시프트에다 손가락을 얹습니다. 손가락 얹으세요. 컨트롤에도 손가락 얹어 놓으시고요. 시프트에도 손가락 얹어 놓으세요. 손이 집게 손가락이죠. 집게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먹방 같은 거 보면 이거 반대구나. 먹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하던데 집게 손가락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에다 얹어 놓으세요. 얹어 놓으시고 오른손은 오른쪽 아래 방향키입니다. 아래 방향키. 여기가 오른쪽이 아니다. 아래다. 아래 방향키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를 두 손가락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셔야 돼. 손 튀면 안 돼요. 오른쪽 손에 있는 아래 방향키를 톡 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번호가 전체 블럭 씌워집니다. 이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블럭 풀게요. 블럭 푸는 거 ESC 아니에요. ESC 아니에요. 빈셀 클릭이에요. 엑셀에서의 블럭 푸는 건 빈셀 클릭입니다. 다시요. B의 7셀을 클릭을 할게요. B의 7셀이 아니죠. B의 107셀 104 써져 있는데 클릭하겠습니다. 참, 104 써져 있는데 클릭하셨어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위에 방향키 한번 톡 치시죠. 컨트롤 위에 방향키 하면은 맨 위에 B의 2셀로 올라갔어요. 자, 다시 B의 3셀 말고요. 이번에는 D의 3셀 클릭하겠습니다. D의 3셀입니다. 지역 써져 있는 거 맞습니다. 지역 써져 있는 D의 3셀 클릭. 컨트롤 시프트에다가 손가락 얹으세요. 컨트롤 시프트 지그시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 톡. 지역 전체 블럭 씌웁니다. 이렇게 블럭 씌웁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익히셔야 돼요. 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그냥 블럭 씌우세요. 지역부터 클릭해갖고 쭉 그냥 마우스 드래그. 이거 언제까지 내려야 돼?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블럭 씌우셔야 돼요. 자, 블럭 씌우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맨 위에 수식 클릭해 주십시오. 수식 탭입니다. 수식 탭 클릭 하시고요. 수식 클릭 하신 다음에요. 아직 안 누르셨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름 정의. 수식 클릭하시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 블록 씌우고 수식 클릭,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입니다. 클릭
하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는 창이 뜰 거예요.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세요. 첫 행에만 체크가 있어야 돼요. 다른 쪽에 체크가 있다면 다 체크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자, 첫 행에만 체크 있고요. 전 밑에 왼쪽 열에 체크 있는데요. 그러면 체크 한번 클릭하셔서 체크 없애세요. 자, 첫 행에만 체크 있으셔야 됩니다. 하시고 확인 클릭 하면은 지역으로 이름 정의가 됐습니다. 이게 이름 정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빈셀 클릭해 볼게요. 빈셀 클릭하겠습니다. 부산 클릭해 볼게요. 지역 밑에 있는 부산 D의 4셀입니다. D의 4셀 클릭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서 아래 방향키 한번 톡 치십시오. 그랬을 때 이름 상자에 뭐가 나와요? 지역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왜? 이름 정의하셨으니까. 지금 지역 아래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이름 정의를 한 거예요. 블럭 씌워서요. 근데 왜 지역을 안 들어가요? 그럼 필드명이라서요. 첫 행은 이름이 들어가서 이름 그 범위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자, 다시 빈셀 한번 빈셀 아니고요. 맨 마지막 인천 있는데 클릭할게요. 중간 클릭하셔도 돼요. 울산 있는데 클릭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위에 방향키 한번 톡 쳐주시죠.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얘 왜 근데 지역까지밖에 가다가 말아요? 그 위에 글씨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주문 현황은 D의 2셀이 아닙니다. 얘는 D의 2셀이 아니에요. D의 2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멈춰요. 표 1, 심플 주문 현황은 몇 번째 행에 있는 거예요? 얘는 B의 2행에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역에서 멈춰요. 자, 다시 합니다. 이름 정의 다시 하겠습니다. 주문 상품 2의 3셀 클릭해 주십시오. 2의 3셀 클릭할게요. 클릭입니다. 그냥 더블 클릭도 아니고 그냥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를 한번 톡 치세요. 그러면 맨 밑에 화장대까지 블록이 씌워지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소리 나시는 분 제가 음소거를 좀 할게요. 죄송해요. 자, 아래 방향키까지 쭉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블록이 씌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문 상품 다 블럭 씌웠습니다. 수식이죠. 지금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클릭 하시고 나서 조심하실 거 첫 행에만 체크 있어야 되고 다른 행에는 체크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행에 체크 있다면 체크 풀어주시고요. 하단에 확인 클릭해 주세요.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주문 상품으로 이름 정의가 된 거예요. 원래 이름 정의 이렇게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어저께 이름 정의 어떻게 하셨냐면요. 원하는 부분을 블록을 씌우고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서 쓰시고 엔터 치는 게 이름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블록 씌우는 게 힘드니까 블록을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로 블록을 씌워줬고요. 위에 필드명이 따로 존재할 때는 필드명까지 같이 블록 씌우면은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로 해서 필드명이 이름이 되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자, F의 3셀입니다. F의 3셀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입니다. 금액 글자에다 클릭했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서 아래 방향키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다 블럭 씌워졌습니다. 여기 이름 상자에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첫 행이라고 써져 있어요. 첫 행이라고 체크되어 있고 나머지 체크 없죠? 확인 클릭. 그리고 빈셀 클릭. 요렇게 하시면 이름 정의가 지역, 주문 상품, 금액은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먼저 끝냈어요. 그럼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수식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클릭해 주세요. 이름 관리자 클릭 하시면은 여기에 금액, 주문 상품, 지역 요렇게 세 개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지금 이름 정의가 잘 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름 정의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좀 할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주문 상품하고 지역이 있어요. 주문 상품하고 지역. 여기 부분에 주문 상품이 상품명이 서랍장, 소파, 침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서랍장, 소파, 뭐 침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 삼각형 눌러가지고 클릭하면 서랍장 나오고 뭐 삼각형 누르면 침대 나오게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삼각형 누르면 부산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쓰지 않고 선택해서 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주면 되죠. 그럼 목록을 이쪽에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목록을 먼저 만드실게요. 목록을요, 주문하고 주문 상품하고 지역이니까 D하고 2열을 블럭 씌우겠습니다. D하고 2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D 있죠, D. 열머리 그립니다. D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D부터 E까지 블럭 씌웁니다. D열하고 E열 블럭 씌우세요. 블럭 씌운 다음에 2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사 클릭입니다. 그러면 D열하고 E열이 반짝반짝반짝 해서 블럭이 씌워졌어요. 자, L에 3셀 클릭합니다. L에 1셀 클릭합니다. L, K 다음에 L 처음에 있는 L에 1셀을 클릭하고 엔터 치세요. 그럼 복사 붙이기가 됐어요. 저쪽에 있는 지역 주문 지역하고 주문 상품, 여기도 지역하고 주문 상품 블럭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이기 됐어요. 엔터 쳐서 안 들어와요. 그럼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데 여기에 있는 지역이 종류가 겹쳐져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도 부산 있고 밑에도 부산 있고 울산 있고 여기도 울산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값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우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L 영역을 모두 블럭 씌울 거예요. 자, L에 3셀 클릭합니다. 지역이라고 써져 있는 L에 3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L에 3셀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 요거 다 블럭 씌워야 되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서 아래 방향키 톡. 나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안 하고는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블럭 씌우기가 힘듭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200줄, 300줄, 1000줄, 2000줄 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자, 쭉 드래그 합니다. 제가 10,000줄 넘는 것도 봤거든요, 데이터가. 열리는데 한참 걸려요. 데이터 열리는데. 자, 쭉 블럭 씌웠어요. 그러시고 나서요, 메뉴에 데이터 탭 클릭하시면요. 꼭대기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탭 클릭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얘가 경고가 떠요. 요거 경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경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 경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두 번째 걸로 해주셔야 돼요. 현재 선택 영역에서 정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열이 이렇게 두 줄 복사 붙이겠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줄밖에 블럭 안 씌웠죠. 그러면 엑셀 입장에서는요, 혹시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있는데 잘못 블럭 씌우신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데이터가 붙어 있을 경우에. 근데 저희는 그 옆에 건 따로 중복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시고 나서 중복된 항목 제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지역 중복되지 않은 남은 지역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부산, 인천,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경기는 없네요. 예,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값만 하나씩만 개별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문 상품도 중복값을 제거할게요. M에 3셀 클릭합니다. 주문 상품이라고 써져 있는 셀에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고요. 왼손 검지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서 아래 방향키 톡 치세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가 안 되시면 오늘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마우스 쭉 드래그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 톡 해서 전체 다 블럭 씌웁니다. 이렇게 하시고 위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클릭한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을 하실게요.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로 또 경고가 떠요.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혹시 블록 잘못 씌우신 거 아니에요? 라고 꼭 이런 창이 잘 뜨게 됩니다. 저희 두 번째,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요거 두 번째가 지금 저희 블록 씌운 것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해주시고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하십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목이 서랍장, 소파, 침대, 화장대, 책상, 장롱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시면 되죠. 물론 그냥 여기다가 쓰면 돼요. 부산이라고, 아니 여기에다 서랍장이라 쓰고 밑에를 부산이라고 쓰면 돼요.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없었던 상품이면은 테이블 뭐 이렇게 써 있어. 테이블? 그런 상품이 있나? 우리 가게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 주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주문 상품입니다. 제1, 3셀 클릭할게요. 저희 데이터 유효성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3셀 클릭. 선생님, 내가 여기까지 따라오질 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죠. 지금 밑에 보시면은요, 주문 서랍 2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주문서 2. 예, 요거 클릭하시면 제가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 여기 부분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부분.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하셔도 돼요. 내가 못 따라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3셀입니다. 제2의 3셀 클릭하시고요. 제2의 3셀 클릭 하신 다음에 메뉴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클릭하시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클릭하십시오. 그림 클릭 하신 다음에 주문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한 대상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원본 란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서랍장부터 장롱까지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서랍장부터 장롱까지예요. 맨 위에 주문 상품 안 넣으셔야 돼요. MA4부터 MA9까지 이렇게 데이터, 셀의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한 대상 목록. 자, 원본란에 MA4부터 MA9까지 주문 상품 글자 빼고 서랍장부터 장롱까지 블럭 씌우고 확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옆에 삼각형이 들어가요. 이거 하실 때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하시고 나면 여기에 서랍장이 왜 안 들어가요? 왜 쇼파가 안 써져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삼각형 클릭하시고 서랍장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지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지역으로 또 데이터 유효성 검사할게요. 자, 제2의 4셀입니다. 제2의 4셀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겠습니다. 제한 대상 목록으로 해주시고요. 원본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부산부터 서울까지 드래그 합니다. 자, 지역 여기 란에다 클릭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하시고요. 자, 대한 대상 목록입니다. 원본 란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부산부터 쭉 항목들 블럭 씌우시고요. 확인 클릭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삼각형 클릭하시고 부산이나 인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랍장 나왔고요. 울산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자, 이 다음엔 주문량하고 총금액, 평균금액 외워볼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지역 주문 상품 금액이 있어요. 근데 주문량을 구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1월 4일부터 이게 몇 돌일까? 3월 31일까지 판매한 거네요. 예, 1월 4일부터 지금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판매한 거거든요. 예, 총 주문액이 얼마야? 아, 총 금액이요? 총 금액이요? 총 금액이 얼만데? 합계 내면 되죠. 금액에 합계를 내면 되죠. 금액 합계 내면 되지. 여기다 클릭할게요. 금액 합계. 여기다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메뉴 수식 탭 눌러주세요. 옆에 자동합기 있어요. 삼각형, 여기 역삼각형, 요거, 시그마.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그러면 는 썸 나오고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액을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 자판에 F3입니다. F3. 키보드 자판 F3. 요렇게 이름 상자가 떴어요. 찾기라고 부릅니다. F3. 거기에 있는 금액을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썸, 가로 열고 금액, 가로 닫고가 됩니다. 엔터. 이게 전체 금액이죠. 어휴, 심표 스타일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홈 탭에서 제가 심표 스타일 넣습니다. 이만큼 팔렸는데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넘었네요. 가구니까. 석 달 동안 이렇게 판매해서 이게 총 판매 금액이에요. 그쵸? 근데 뭘 보라면 쇼파만 얼마씩 팔았어? 쇼파만요. 쇼파만 얼마큼 팔았어? 하면 썸이프죠. 썸이프합니다. 수식, 자, 빈콘에 클릭합니다. 쇼파만 얼마래요? 쇼파만. 자, 클릭. 근데 요거요, 여기 쇼파를 해놓으실래요? 요거 혹시 쇼파를 안 되지, 뭐, 요거 침대나 서랍장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쇼파로 바꿔놓으세요, 쇼파. 물어봤어요? 쇼파만 얼마치 팔았냐? 아, 쇼파만요. 아, 예. 하면 되죠. 자, 수식. 수학삼각입니다. 수학삼각 쭉 내려서 썸이프입니다. 수식의 수학삼각의 썸이프.
제가 그건 안 할게요. 쇼파만 몇 개 팔았냐? 이건 안 할게요. 그러면 쇼파 판 거 평균이 얼마냐? 이거 안 할게요. 평균, 카운트 다 그게 그거예요. 비슷해요. 다른 데 있을 뿐이지. 자, sum if 하겠습니다. 쇼파만 얼마 팔았냐? 아, 예. 자, 했어요. 자, 범위가 3개예요. 범위가 칸이 3칸 나와요. 칸이 3칸 나와요. 첫 번째가 뭐?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가 뭐예요? 주문 상품들이죠. 주문 상품 중에서 쇼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F3입니다. 키보드 F3. 주문 상품 더블 클릭입니다. 여기 주문 상품. F3 주문 상품 더블 클릭. 범위. 자,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칸에 클릭한 다음에 요거 제2의 3셀을 클릭을 할게요. 왜? 아, 또 사장님이 마음이 변해. 침대는 얼마 팔았냐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제2의 3셀을 클릭할게요. 아, 저 쇼파를 바꾸려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입니다. 금액을 물어보는 거잖아. 금액.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클릭하고 F3 하시고 나서 금액 더블 클릭이죠. 금액. 그쵸. 금액 더블 클릭. 하고 확인하면은 금액이 나왔어요. 아, 이거 쉼표 스타일 할게요. 홈에서 쉼표 스타일. 쇼파만 이만큼 팔았어요. 쇼파만. 아니나 다를까 물어봐. 서랍장은? 아, 서랍장이요. 그럼 쇼파 클릭해서 요거를 서랍장으로 딱 바꾸는 순간 이만큼이요. 책상은? 네, 어렵니? 아니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예, 책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책상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쇼파 말이야. 쇼파요. 예, 쇼파. 예. 서울 지역만 얼마 팔았니? 아, 서울이요. 전 지점 말고 서울 지점만. 아,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었네. 쇼파에서 서울 지점만 얼마 팔았냐고요? 주문 양은 또 개수야. 몇 개? 야, 몇 번, 주문 횟수가 몇 회니? 금액 말고요. 금액 말고, 금액도 구해야지. 금액도 구하고. 횟수. 쇼파, 건수가 몇 건이니? 그 다음에, 얼마냐, 금액이. 평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조건이 2개네요. 그치. 조건이 2개죠. 자, 합니다. 주문 양. 건수니까 카운트입니다. 근데 조건이 2개네요. 카운트 if입니다. 제2의 6셀이에요. 제2의 6셀 클릭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식, 함수 더보기, 통계, 카운트, ifs. 자, 잘 찾으세요. 비슷한 거 많아요. count, s까지. 카운트, ifs. 클릭해 주십시오. 참 엑셀 잘해. 박사원은 박대리는 참 엑셀을 잘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 범위 1이에요. criteria range 1. 조건 범위 1. 지금 조건이 뭐예요? 주문 상품. 그러니까 지역으로 먼저 할까요? 지역 중에서 저 지역. 그랬을까? 지역? 그쵸. 저희는 이름 정의를 해놨어요. 키보드 F3 하시고 지역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지역이 들어가요. 선생님 이거 지역을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글씨를 써도 돼요. 근데 왜 더블 클릭해요? 이름을 까먹는다니까요. 내가 이름을 왜 까먹겠어요? 메뉴에 지역, 주문상품 금액인데 왜 까먹겠어요? 언더바 역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한 칸 띄기 해갖고. 있어요.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F3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조건이에요. 지역이 어디라고요? 제2의 4셀입니다. 그쵸? 지역들 중에서 어느 지역? 저 지역. 서울. 사장님이 다른 지역도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저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클릭할게요. 조건 범위 2가 돼요. 조건 범위 2가 뭐예요? 조건 범위? 주문 상품이요. 쇼파. 그쵸?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클릭, F3, 주문 상품, 더블 클릭, 주문 상품 들어갔어요. 네 번째 칸, 쇼파, 제2의 3셀. 근데 왜 F4 절대 참조 안 해줘요? 핸들 끌고 내릴 거 아니니까. 핸들 끌고 내릴 거 아니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만. 확인 클릭입니다. 그러면 2건 주문됐어요.
쇼파 서울이 2건이에요. 아, 그럼 총 금액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총 금액이니까 뭐겠어? 총 썸. 조건 2개니까 썸 if 습니다. 합니다. 자, 제2의 7셀입니다. 클릭할게요. 수학삼각입니다. 썸 if 스 SUMIFS 썸 if 습니다. 클릭 하시고요. 썸 if 스 첫 번째입니다.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칠 범위예요. 합칠 범위예요. 합칠 범위. 썸이 합치는 거거든요. 합칠 범위. 어디 합친다고요? 어디 합쳐요? 금액을 합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칸입니다. 키보드 F3 금액 더블 클릭입니다. 첫 번째가 금액이 들어와야 돼요. 금액. 자, 두 번째 칸입니다. 클릭하고요. 조건 범위 1이네요. 지역이 서울이죠? 키보드 F3 지역 더블 클릭. 세 번째 칸 조건입니다. 지역 중에 어디 지역? 여기 제4셀 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입니다. 금액, 지역, 제24. 그 다음은 네 번째 칸.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주문 상품이죠. 키보드 F3 주문 상품 더블 클릭. 다섯 번째 줄에 쇼파 제3셀 클릭하면 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거 금액이고요. 두 번째 거 지역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4셀. 네 번째 줄 주문 상품. 다섯 번째 줄 제2상. 선생님 이거 써도 된다고 그랬죠? 주문 상품, 지역 써도 된댔죠? 예, 돼요. 근데 왜 안 돼요? 혹시 이름 정의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만약 안 되셨다면 이름 정의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한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이름 정의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예제를 하나 넣어드린 게 중간에 제가 이름 정의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까지 해서 넣어드렸잖아요. 예제를요. 예, 그게 안 되시면 지금 게 안 되세요. 그 다음입니다. 평균 금액이에요. 에버러지 ifs예요. 아,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평균 조건이? 그럼요. 그거는 소파인데 서울 애들 평균 주문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평균 주문액. 이것도 궁금하죠. 저것도 궁금하죠. 자, 제2의 8셀이 클릭했습니다. 제2의 8셀 클릭. 자, 함수 더보기 통계의 에버러지 ifs입니다. 함수 더보기 통계입니다. 에버러지 ifs 클릭하세요. 함수 더보기 통계의 에버러지 ifs. 이거 잘못 누르셔가지고 또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칸에 뭐라고 써있냐면 평균 범위라고 써있어요. 평균 범위. 뭐의 평균을 구하래요? 금액의 평균이죠. 금액의 평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F3에서 금액 더블 클릭을 합니다. 금액. 그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조건 범위 1이에요. 무슨 조건? 지역 중에 서울. 그러니까 F3 지역 더블 클릭. 세 번째 칸 저기 제2의 4셀 지역 서울 클릭. 네 번째 칸 F3 그 다음에 주문 상품 더블 클릭. 다섯 번째 칸 클릭해서 쇼파 클릭.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들 평균을 낼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지역들 중에서 제2의 4셀을 선택한 지역. 두 번째 조건은 주문 상품 중에서 제2의 3셀을 선택한 주문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조건이 얼마든지 추가가 될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 조건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쇼파 중에서요. 서울 지역의 주문량은 2개였고요. 총 금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쇼파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서랍장으로 바꾸면 서랍장은 하나밖에 주문 안 했는데요. 그럼 서울 지역 침대도 하나밖에 안 했어요. 서울이 잘 안 팔리네. 책상은 잘 팔렸는데요. 3개 팔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다 이게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전체적으로 합계도 볼 수 있지만은 조건에 따라서 합계 숫자, 개수, 카운트, 에버러지까지 구할 수 있으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뭐 소파인데 서울 뭐 이렇게 해서 구해봤어요. 이렇게 서울 이렇게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소파가 서울에는 2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팔리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파인데 대전 지역은 이게 아무것도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 주문량이 0이고 그러니까 총 금액도 0이에요. 근데 평균 금액이 왜 이렇게 영어가 나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원래 평균을 0으로 나누니까 원래 에러가 떠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비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뜨면, 어떤 이유가 뜨거나 에러가 뜨면 그냥 숫자 0으로 표시해주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주느냐. 자, 제2의 8셀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하고 A 사이에 클릭한 다음에 는 빼고 나머지 쭉 블럭 씌웁니다. 블럭 씌우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잘라내기 클릭. 그러면 는만 남아요. 는만 남습니다. 논리 클릭하신 다음에 if 에러입니다. 진짜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 클릭하시고 if 에러.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이에요.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요? if 에러 클릭. if 에러 클릭. 한 다음에 첫 번째 값 밸류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클릭. 한 다음에 두 번째 칸이 뭐냐면, 자, 첫 번째 값은 밸류, 값이에요. 두 번째 칸은 뭐냐면, 에러가 나면 뭐라고 표시해요? 이때 큰 따옴표 2번 하시면 공백이고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0을 쓸게요. 0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뜨면은 이런 식으로 0이 떠요. 그럼 에러 안 뜨면요? 에러 안 뜨면 숫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겠죠. 에러가 안 뜨면 숫자가 나오는구나. 에러가 뜨면? 그냥 평균이 0인 거 아니야? 이러시겠지만, 평균을 구해놨는데 평균을 구할 그 숫자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0이 되지 않습니다.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에러가 뜨면은 에러를 없애주게 해주는 거, if 에러를, 이런 거 함수 마지막에 잘 써줍니다. 항상 거의 항상 씁니다. 그러니까 주문량 같은 것도요, 카운트 if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하면 에러가 뜰 수가 있겠죠. 왜 에러가 떠요? 뭐 이름 정의가 잘못됐던 거랑 아니면 주문 상품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러가 뜰 수가 있어요. 에러가 뜨면은요, 여기에 에러에 아무 값도 안 나오게 한다든가 공백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썼던 거, 평균 if 에러 썼던 거, 이런 거는 거의 모든 함수에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